지난달 우리 조선업계는 전 세계 수주 1위 탈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역시 최저가 수주를 앞세운 중국을 가볍게 제치고 압도적인 수주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며 글로벌 조선업계의 절대적 강자의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글로벌 조선 시장에 친환경 LNG 선박의 초호황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중국을 압도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초저가 수주 공세로 인해 굳건했던 1등 자리를 잠시 내려놓아야만 했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치밀한 준비를 해왔던 우리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LNG 선박은 화재에 대한 안정성과 연료 유출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으로 극악에 가까운 건조 난이도로 악명이 높아 최근까지 중국에선 LNG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가 호동중화조선 단 한 곳에 불과해 사실상 한국의 경쟁 상대로 평가되는 것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최근 혼돈의 글로벌 정세 속에서 연일 신조선가가 갱신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 세계 LNG선 건조의 8~10%를 독점해오던 한국 조선업계의 토크가 내년치 분량까지 모두 가득 차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내년이면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전 세계 선사들은 최근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조선업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때는 이때다 싶었던 것이었는지 오직 자국 내 발주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서름들을 털어내기 위해 최근 중국 조선업계는 무조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LNG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후원장담을 하며 신조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초저가 수주를 앞세운 막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러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초저가 공세에 넘어가버린 해외 선주가 나타나며 실제 이 LNG선 수주를 성공해내자 중국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와 싸우면서 공급망 차질과 소재, 수급 부족 등을 모두 이겨내며 얻어낸 최근 수개월간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을 뛰어넘고 글로벌 수주 점유율 선두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최근 중국 장난 조선소가 지난달 UAE의 에너지기업인 에드녹의 자회사로부터 17만 5천 입방미터급 대형 지선 매척을 수주해낸 것을 매우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장난 조선소의 창사 이래 첫 대형 LNG선 수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타임스는 이제 중국은 호봉주가 조선을 포함해 장난조선과 대련조선까지 7곳에서 LNG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국내 언론에서는 잇따라 중국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과 지속적인 건조 경험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자리를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위험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 조선업계가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일각의 우려들과 같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시 자국 선박의 발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의 특성상 오직 자국의 물량만으로도 건조 경험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 언젠가는 기본적인 대형의 렌즈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위기론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몇 가지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업계에선 한국과 중국의 렌지선 기술력의 격차가 무려 8에서 10년 정도 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선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선박을 건조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선박 수주에서 인도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인도 이후에도 10년가량을 어떤 사고나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만이 최종 건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에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대형 외런지선 기술력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정도 앞서고 있다고 분석된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란 지선 건조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조차 기술력으로 인해 선주들이 원하는 대로 배를 설계, 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도 훨씬 뒤처지는 렌즈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무려 3년이나 걸리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압도적인 품질의 외래렌지선을 2년 내 납품을 완료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까지 막대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자국산 LNG선이나 해외 발주 물량을 수차례나 건조,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무려 6척이나 바다 한복판에서 멈춰서거나 내부에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메탄슬립 현상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운항 실적을 쌓지 못한 것처럼 렌즈 선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그저 수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전 세계 선주들이 어떻게 해서든 압도적 품질의 한국산 렌지선 발주를 부탁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는 갈수록 더욱 각박해지는 환경 규제로 인해 한국과 같은 압도적인 친환경 기술력이 아니라면 선박의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운항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등 해운 강국을 중심으로 조선, 해운 관련 환경 규제를 보다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6월 40일 열린 국제해사기구의 더욱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보다 더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EU가 선박 연료에 대한 환경 규제까지의 폭까지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본질이 탄소 연료인 LNG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당장 2014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 세계 해운사들은 EU가 제시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규제에 맞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LNG 선을 운용할 시 제약의 경우 EU 내 항만의 입당이 거부되어 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게 대당 3천억 원에 가까워진 대형화 렌즈선 건조를 맡긴다는 것은 제 아무리 중국이 싼 값에 가격을 부른다고 해도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은 그저 실적만을 쌓아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춰 한국에게 발주를 부탁하지 못한 잔여이런 지선 수주를 따내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로 인해 선주들의 요구도 매우 까다로워지고 전반적인 설계와 엔진 화물차 등 전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를 뛰어넘겠다는 그들의 포부는 다소 척은이가 없는 발언인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이 같은 한국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눈여겨봐왔던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가 한국과의 초대형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져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글로벌 LNG 추진선 도입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규제에 대비해온 다른 해운사들과는 달리 꾸준하게 메탄올 추진전 도입 및 개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내온 기업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만큼 머스크가 현재 직접 보유한 선박만 무려 345척에 달하고 용선 등을 포함한다면 총 740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선박들을 당장 모두 LNG선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머스크는 메탄올 엔진 선박 개조 분야에서도 꾸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던 국내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사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한국조선해양과의 대형 메탄올 추진선 8척과 4척의 옵션을 포함한 1조 6,574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머스크가 보유한 선박의 메탄올 추진 엔진 개조 사업 중 다수의 비중을 수주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탄올은 가까운 미래의 렌즈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양 환경 규제 도입 초기엔 LNG가 메탄올에 비해 생산 단가가 낮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LNG 중심의 이중연료 엔진 시장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게 되면서 덩달아 메탄올의 생산 단가가 떨어졌고 그간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도 대폭 발전하게 되면서 메탄올 LNG 대비 단점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재생가능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 메탄올 양산 시설까지 늘고 있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인데요. 우리 조선업계는 이러한 메탄올의 미래 가치성을 예측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2016년 세계 최초로 현대미포조선이 메탄올 추진 PC선 2척을 인도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꾸준히 효율성 증대와 저감 기술력을 발전시켜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탄올성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운용 중인 선박도 LNG 선 대비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메탄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게 되면서 LNG선으로 모든 선박을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머스크 측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 특히 머스크 측이 눈여겨본 현대중공업은 초격차 기술력은 메탄올을 사용하는 중형 저속 엔진인 힘센 엔진 신모델 개발과 더불어 메탄올 연료 공급 장치인 저희 노점 연료 공급 시스템 설계 기술을 독자 개발해낸 것에 대해 엄청난 극찬을 쏟아낸 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머스크가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0조 척을 현대미포조선은 메탄X가 운영할 메탄올 추진된 것 6척을 각각 수주해내며 조선업계에 대해 메탄올 추진 전 분야의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